안녕하세요. 저는 진로 스쿨버스라는 주제로 메타버스와 저희 초등 수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 선생님들이랑 여기는 한번 들어가서 같이 살펴볼까 해요. 구글 트렌드로 살펴보는 메타버스로 선생님들이랑 같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구글에 들어가시면 아마 구글 트렌드라는 걸 검색하실 수 있어요. 구글 트렌드라는 걸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웹사이트 하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트렌드를 딱 클릭을 하시고 관심 있는 키워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오늘 오전에 그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주제를 오늘 강의를 할 계획이어서 여기다가 메타라고 검색을 했어요. 한글로 검색하면 생각보다 전 세계 검색량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 메타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겠어요? 네, 메타버스라고 이제 검색을 했어요.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요 근래 몇 년 동안 요 단어가 굉장히 핫했기 때문에 전 세계 12개월 정도로 하면 이제 검색량이 꽤 늘어 있고요. 5년 정도로 만약에 검색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되고 있는 트렌디한 단어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2개월 동안 전 세계에서 메타버스라는 걸 검색하면서 연관되는 주제는 대부분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해서 NFT 저희가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그 부분 하고 제페토 그리고 테크놀로지 그리고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바로 요 교육자라는 주제거든요. 처음 메타버스가 나왔을 때는 경제랑 연결해서 주식 뭐 혹은 투자 이런 쪽으로 많이 연관 검색어가 이루어졌었는데요. 현재 지금 트렌드 2021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세계의 관심도가 많아졌고 내용을 보시면 대부분 이렇게 상장지수 펀드, 뭐 대체 불가능 토크 주식이 이런 내용이 대부분의 이제 세계의 관심 주제였다면 어, 아주 이건 재밌는 건데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1년간, 그러니까 12개월 이내 관심 주제를 한번 찾아보시면, 설정을 바꾸셔서 찾아보시면요. 그러니까 맨 첫 번째가 제페토고요. 두 번째가 교육자라는 주제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확실히 이제 메타버스가 교육과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구글 트렌드를 보고도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럼 선생님들도 한번 이거 찾아보셨나요? 혹시 메타버스 외에 내가 저 관심 있는 이 메타버스에 관련된 용어를 아시면 그것과 관련된 주제를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가 우리 생활과 지금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메타버스는 실제로 코로나가 시대에 대두된 급부상한 트렌드 중에 하나기는 해요. 그 이전부터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증폭된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유행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이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어, 갖고 있는 어떤 일반적인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 특성을 메타버스는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요. 뭐 특히나 그 아바타로 구현되는 나를 또 다른 흔히 부캐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객체로 만들어서 나를 꾸미고 또 다른 공간에서 꾸미고 그리고 쉽게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이런 문화적인 특색이 아마 메타버스가 조금 더 가속화될 거다라는 예측을 하거든요. 특히나
아마 이건 작년 뉴스 내용을 좀 발췌해 봤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메타버스 시정을 구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 구현 내용 중에 뭐 경제, 문화, 뭐 도시 행정 내용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건 아무래도 교육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런 메타 클래스라는 학습 지원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어떤 게 나오게 될지 저도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그리고 청소년 드림센터 그리고 대학에서의 메타버스 캠퍼스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 대학에서 메타버스 활용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팀 프로젝트가 일어나고 있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다라고 들었어요. 저희 이제 초등에서도 아마 향후 몇 년 안에 다양한 메타버스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지 않을까, 그리고 플랫폼 이제 공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측하게 되고요. 여기서 2022년부터 이제 1단계 도입 단계를 갖는다고 하니까 아마 지금부터 좀 많은 관심 가지시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메타버스 활용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아마 선생님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정 지금 구현되고 있는 거 보면 이제 서울의 이제 모습을 이렇게 메타버스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뉴스를 검색해 보다 보니까 시장실 복도를 메타버스 공간으로 지금 표현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실제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포스트잇이라든가 의견함 같은 거를 이렇게 의견 보내기 우편함을 클릭하면 저렇게 의견을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게 공간, 시간 구애가 없는 자유로운 소통이라는 면에서 보면 아마 이런 부분도 벤치마킹에서 저희가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단순한 상상인데 만약에 이런 행정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저희가 주민센터에 가서 했던 그런 일들을 저라는 사람이 아바타라는 아이를 등장시켜서 주민등록 등본을 떼주세요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 2021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대학가에서 특히나 메타버스로 입학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순천한대학교의 입학식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신입생 학생들이 이런 공간에서 입학식을 가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숭실대에서는 동아리 부스를 아예 이 메타버스 공간으로 만들기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전에 이제 다른 대학교에서의 모습을 보면 저희 학교에서도 이런 뭐 과학실 공간을 꾸민다던가 아니면은 실과 실뭐 안전교육을 이런 곳에서 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도 같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 파머 저희가 흔히 많이 메타버스라고 하면 게더타운에서 모이는 거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게더타운에서 이제 학습하는 장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자체를 주제 자체가 스마트팜이기 때문에 공간을 스마트한 농장의 형태로 만든 이런 공간 구성도 가능하죠. 네, 그리고 작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페이스북이 이제 페이스북이 아니게 된, 이제 메타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거의 90분간 이 주커버그가, 이 메타라는 회사의 변경이 되는 이유나, 그리고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건지 거의 유튜브 90분간 송출을 했었어요. 이전 같으면은, 뭐 신제품이라던가 회사 소개하는 장면 있으면 CEO는 대충 한 몇 분 나와서 설명하고 이제 빠지는 건데 이런 가상 공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긴 시간 소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특히나 지금 재밌는 거는 여기 세 번째 사진에 보면 다른 공간에 있는 두 할아버지 두 분이 체스를 두는 장면이에요. 이 주커버그가 생각하는 미래에 차세대 인터넷이 이제 메타버스라고 이 사람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세상을 만나게 될지는 좀 기대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는 현재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어 있는 파트가 엔터 파트가 제일 활발하고 게임 산업 파트가 제일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네, 예를 들자면 블랙핑크 가 그 어
제페토라는 공간에서 콘서트를 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열린 블랙핑크 콘서트, 이런 아바타 콘서트인데도 시청자가 3천만 명에 이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막 활발하게 이렇게 막 유저가 많아서 이렇게 논의가 되진 않는데,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유저를 가지고 있는 포트나잇이라는 곳에서 이제 힙합 가수의 공연이 일어났고요. 지금 아리아나 그란데 리프트 투어도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게임 산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포트나이트, 그리고 로블록스, 그리고 마인크래프트 같은 회사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유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1억, 2억, 뭐 2억이 넘는 유저를 요 안에서 보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교육 방침을 가져야 되고, 도대체 메타버스는 뭐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일단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메타라는 단어하고 유니버스의 그 글자인 버스, 두 글자가 이제 합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타는 그리스어로 초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초월된 어쨌든 세상, 그러니까 세상 또는 우주,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과 다른 곳에서 만나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메타버스는 많은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 가상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통합된 공간으로서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강현실 이라는 거를 이제 살펴보면, 아마 몇 년 전에 포켓몬고 굉장히 많이들 즐기셨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기억에 양양에 가면 포켓몬이 더 잘 잡힌다 그래서 양양으로 여행을 가는 인구수들이 굉장히 늘었었다는 뉴스를 접했던 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실제 세계를 2D나 3D로 표현해서 가상 물체나 인터페이스를 겹쳐놔서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환경을 저희가 증강현실이라고 해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케아 플레이스 같은 곳에서 이제 거실 꾸미기 할 때 이런 증강현실 기술을 구현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익숙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예, 인간의 일상에서 얻는 경험 정보, 뭐 일상, 뭐 글이라던가 내 사진, 이미지, 영상 등을 가상의 웹 공간에 기록하고 재현해내는 활동. 그래서 저희가 인스타, 뭐 페이스북, 트위터, 뭐 블로그 등이 바로 요 라이프 로깅에 해당하는 거고요. 건강과 관련해서 아마 갤럭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삼성 헬스 앱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의 건강 수치가 지금 기록되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라이프 로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거울 세계라는 용어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말은 거창한데요. 저희 이미 다 모두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구글 어스라는 거 많이들 사용해 보셨잖아요. 특히 사회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그 구글 어스 구글 어스가 일종의 메타버스의 거울 세계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에서 다양한 정보를 더 입혀서 최대한 사실적으로 재현해낸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 세계를 저희가 거울 세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구글 맵, 뭐 아니면 네이버 지도, 그리고 티맵,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거울 세계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가상 세계라고 하는 거면 저희가 흔히 VR이라고 하는 이런 것인데요. 디지털 데이터, 컴퓨터 그래픽이 활용돼서 현실 세계하고 비슷하거나 대안적으로 구현된 3차원 가상 세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 나라에선 잘 안 쓰지만 이제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쓰였던 세컨드 라이프랑 뭐 메타버스, 게더타운 같은 경우가 이 가상 세계에 해당하고, 저희 수요일에 강의하셨던 코스페이시스 이런 공간 구성 같은 경우도 요 가상 세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VR은 데이터가 기반이, 그러니까 글자, 그림, 뭐 영상 모든 것들이 데이터라고 하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 있어서 발전하는 산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메타버스의 발전이 이렇게 가속화된 데에는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이 늘어난 데 그 기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피어의 뭐 발전이 결국 메타버스의 발전을 가속화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 휴먼이라는 게 있는데요. 데이터 휴먼은 아마 요즘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의 칭화대학 같은 데에서는 이제 앱을 키면 내 옆에 가상 신입생이 있어서 나랑 그 앱 통해서 앱 안에서 나랑 말도 하고 학교 소개도 시켜주는 그런 데이터 휴먼을 개발하고 지금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마 이건 신한카드 광고인데요. 거기에 나와서 지하철에서 춤추는 어떤 여자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가 가상세계 인물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제 가상세계 인물을 만드는 거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셨는데요. 언리얼 엔진이라고 요거는 이제 저희가 물론 회원 가입이나 일정의 절차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실제 내가 데이터를 통해서 가상의 인물을 데이터 휴먼, 메타 휴먼 자체를 만들어내는 걸 인터넷에서 구현해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제품 안에 들어가면 메타 휴먼 크리에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 디지털 휴먼을 지금 보이시는 이 두 인물 자체도 이 언리얼 엔진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디지털 휴먼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신청해서 앱을 실행하면서 내가 이런 가상 인물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미래 시대의 이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제 직업에 대해서 이제 조금 검색을 해보시면 워크넷이나 아마 커리어넷 사이트들을 좀 들어가 보셨을 수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가상이라는 단어만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연관되어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직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가상현실 전문가, 뭐, 그리고 가상훈련 디바이스 전문가, 가상훈련 컨텐츠 개발자, 증강현실 전문가, 그리고 요 단어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버추얼 인플루언서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리고 이 메타버스 또 어쨌든 클라우드 아까 보셨던 그 언리언 엔진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기반이고 이따가 설명드릴 제페토 같은 경우도 이제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스템 엔지니어링도 이 VR 가상이라는 단어를 치면 같이 연관 검색되는 직업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가상현실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가상현실에 대한 컨텐츠를 개발하는 사람 가상현실 디자이너 그리고 BIM 디자이너까지 되게 굉장히 다양한 직업군들이 생성되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를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제페토 의상 제작하는 방법을 먼저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제페토는 네이버에서 만들었고, 제페토 스튜디오라는 곳에 가서 이제 내가 아이템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을 해드리면, 요 제페토 스튜디오에 가셔서 만들기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만들고 싶은 컨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아이템이 조금 만들기가 쉬우시고 월드는 조금 단계가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걸 만들고 싶은지를 일단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의상을 제작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조금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마스크만 저는 도전을 해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스크를 만들어 보겠다 하면 기본 이렇게 되어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 마스크를 제작하면 이 아바타가 이렇게 마스크를 쓰는구나를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 아바타가 쓴 마스크 디자인은 템플릿을 먼저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운받는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맨 처음에 요 그림이랑 요거 PSD 파일 이렇게 포토샵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파일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포토샵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요거는 이제 무게가 좀 커서 내려놓고요. 포토피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포토피아라는 사이트 자체가 어떤 곳이냐면은 포토샵에서 이루어지는 기능들을 조금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웹 기반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포토피아 사이트에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에 있었던 요
PST 파일을 여기다가 파일을 열어서 드로우만 해주시고 나면 이렇게 파일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포토샵을 처음 익히시는 분들은 포토샵을 한번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토샵은 이런 레이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이 중에서 다른 부분 눈을 이제 가리고 이 부분에 이제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시면 되는데 이 포토피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학년 친구들은 좀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런 편집 툴이나 이런 기능들을 익히는 과정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접목하기가 좀 어려울까라고 고민을 하시는 수도 있는데요. 예.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 저희 그림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저희 검색해서 그림판이라고 치면 이 그림판 앱을 통해서도 이 작업들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이랑 이제 작업할 때 파일을 불러와서 아까 있었던 그 파일을 불러와서 여기서 간단하게 브러쉬 같은 거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셔서 다시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시기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딱 한 가지 더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얘가 무조건 여기서 보면 드로그 앤 드랩 클릭해서 PNG 파일을 업로드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 저장할 때 반드시 PNG 파일로만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판으로 여기 있는 내용,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림판으로 해봤어요. 그림판으로 막 엉망으로 한번 거기 있는 브러쉬로 아이들도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브러쉬로 모양을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었던 모양보다는 이 아바타한테 마스크를 씌웠더니 훨씬 모양이 귀엽고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렇게 많이 PSD 파일로 먼저 받고 그림 파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디자인하지라고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고 마스크를 씌워보면 생각보다 결과물 퀄리티보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보다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어떤 기쁨도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요 확장자명 바꾸는 걸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아마 제페토 의상 같은 거는 쉽게 이제 만드셔서 애들이 이제 아바타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소품들 만드는 것들이 가능한데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바타를 만들어서 입혔다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제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이 마스크 이름이 그냥 붓펜으로 막 이렇게 막 그렸지만 그래서 약간 캘리그라피 느낌 나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런 이름을 지었고요. 거기에 이제 태그 할 만한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가격을 지정하게 되는데 무조건 최소 단위가 이제 지정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의상을 내가 제작을 하게 돼서 제출이라는 걸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만약에 채택이 되면 수익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단순히 디자인 미술 뭐 이런 아니면 직업 뭐 진로 교육으로 얘를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보다 그 이전에 사전에 크리에이터로서 그 사업가로서의 마인드를 먼저 가르치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제 심사 제출하기를 눌러서 여기에서 이제 제출된 심사 결과 만약에 제게 어디가요? 채택되면 실제로 전체 협의회 있어요? 네. 오늘 우리 수업협의회 오륙학년. 우리 오륙학년 같이 가서 해요? 네. 오륙학년 독박 껴서 하는 거. 네. 네. 만약에 이렇게 심사 제출하기를 누르면 이제 심사 결과가 나와요. 이제 심사 결과 이제 업로드 될 수 있다. 이제 판매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게 돼요. 근데 이런 걸 하실 때 보면 뭐 프리미엄 가입 혜택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 앱 설치하거나 그랬을 때 이제 유료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조금만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토피아라던가 아니면 이런 그림판이라던가 아니면 포토샵을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실 계획이 있으시면 포토샵으로 지도를 하셔도 되는데요. 이 포토샵 프로그램 너무 비싸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 포토샵 프로그램, 그러니까 아도베사에서 나오는 모든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25,000원이 35,000원 사이인 걸로 정확한 금액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25,000원, 35,000원 사이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토샵뿐만 아니라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 뭐 일러스트 파일까지 만약에 원하시면 그 시즌에 학교 예산으로 사셔서 아이들 뭐 컴퓨터실이라던가 교육용 이제 노트북에다가 다 설치를 해 놓으시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1년 기간 동안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이런 것도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페토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예, 어떻게 만들어지시는지 금방 익숙하게 이제 만드실 수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여기 프로그램 저희 다음에 보여드릴 마인크래프트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지금 컴퓨터가 조금 반응을 좀 느리게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제가 그림판으로 낙서하듯이 처음에 장난으로 해서 올린 거예요. 그게 그림판으로 하다 보면 JPG 확장자로 나오기 때문에 JPG 확장자로 나오는 거를 PNG로 바꾸는 게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저는 되게 쉽게 했는데 그 JPG 파일로 들어가 있는 요 그림을 그냥 파워포인트에다 그냥 붙여 넣어주세요. 그냥 복사하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파워포인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그림 저장하기 하시면 그때는 PNG로 저장하는 게 생성이 돼서 바로 PNG로 또 만드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되게 다양한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인기 있는 아이템들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5, 3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판매 금액이에요. 그래서 요걸로 만약에 아이들이랑 수업을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셨을 때는 예, 특히나 내가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여기서 재미를 느끼면은 본인의 돈을 지불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먼저 경제교육이 같이 동반돼야 된다는 어, 단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예,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같이 가르치면서 이런 메타버스 특히나 제페토 수업 같은 것들을 같이 병행하게 된다면 아마 좀 더 유익한 방향으로 같이 진로 교육으로 이 제페토를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네, 이제 다음은 이제 마인크래프트를 소개를 해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아마 16년 네, 이제 유튜브 영상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에서 게임 학생들에게 이제 전하는 말이었죠. 게임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 누구나 게임을 만들 수 있다 하면서 아웃 오브 코드라는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아웃 오브 코드가 뭐냐면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코드를 해보자라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많은 이제 컨텐츠 플랫폼들이 코드를 집어넣고 그냥 단순히 즐기는 유저가 아니라 그 안에서 정말 나도 뭔가를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여기다가 많이 넣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소개해드린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도 예, 이 안에 코드 이용해서 하실 수 있는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리고 마인크래프트를 이제 지도할 때 이거 3만 원 넘는 가입비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하실 수 있는데 마인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MS사에서 만든 게임 플랫폼이기 때문에요. 이게 저희 이제 5365 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학생 계정을 만드실 수 있어요. 너무 좋은 게 학생 계정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게임 중독이 되지 않게 딱 10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교육용으로 잠깐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 하나고요. 여기 아웃 오브 코드, 마인크래프트 아웃 오브 코드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 이제 다양한 컬렉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게임이라는 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건축이나 게임
쪽으로만 생각을 했지만 감정 만들기라던가 그 사회 문제랑 연결해서 게임과 게이미피케이션이랑 지금 코드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재밌는 건 이제 코드 빌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코드 빌더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각각의 개체에 그 명령을 줘서 제가 글자만 입력하면 그 명령을 별도로 만들어지는 그런 코드예요. 그래도 저희가 엔트리 같은 거 하면 실행하면 전부가 이제 다 끝나야 끝이 나는 건데 이 마인크래프트에서의 코드 빌더는 내가 한 1, 2, 3, 4 명령어를 다 따르게 새 프로젝트를 넣게 되면 1이라고 치는 순간 1만 코드가 실행되고 2라고 치는 순간 2만 작성되는 거예요. 보시면 저희 그 엔트리에서 쓰는 것과 거의 별반 다르지 않은 지금 코딩 화면이 있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이제 게임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게임을 만드는 과정에 저희가 교육 과정에 있는 이제 코딩 프로그램을 같이 넣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소개를 했고요. 이제 마인크래프트에서는 좌표축 개념이 조금 달라요. 저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X, Y, Z 축의 개념이 다르거든요. 저희 이제 센터에서 아이들이랑 하늘에서 닭 떨어지는 코드를 선생님이 하셨는데 거기 하늘에서 닭 떨어지는 코드는 그래서 Y가 가운데이기 때문에 가운데의 숫자 변환을 줘야 된다는 거. 예. 거기까지 이제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설명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수업 이제 40분에 진행되니까 많이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